안녕하세요. 아라리오 방송입니다. 오늘 이제 알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이고요. 동의보감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아라리님을 포함해서 이제 5분이 같이 하고 계세요. 녹두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오늘 지난 시간과 같이 금랑님 같이 참여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또 새로 이랑님 같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동의보감 소문을 하면서 이제 동의보감이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목적과 어떤 이 방향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이제 집내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의보감을 편집을 했는가에 대한 그런 이제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챕터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집내를 통해서도 우리 동의보감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를 이제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집내 첫 번째 문장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삼가 살피건대 사람의 몸속에는 오장육부가 있고 겉에는 근골, 기육, 혈맥, 피부가 있어 형태를 갖추며 정, 기, 신이 또 장부와 온몸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도가의 삼요와 석시의 사대가 모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황정경에 몸속의 모습에 관한 글이 있고 의서에도 몸의 내외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도가에서는 청정과 수양을 근본으로 삼고 의사들은 약이와 침구로 병을 치료하니 도가는 그 정밀함을 얻은 것이고 의문에서는 그 대강을 얻은 것입니다. 이 책은 먼저 몸속의 모습인 정기신, 장부로 네 편을 삼고 다음으로 겉의 모습인 두면, 수족, 근맥, 골육으로 외편을 삼았습니다. 또 온육기, 사상과 삼법, 내상과 외감, 온갖 병의 증상들을 나열하여 자편으로 삼았고 끝으로 탕액편과 친구편을 두어 그 변화를 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환자가 책을 펼쳐 눈으로 보면 허실, 경중, 기륭, 사생의 조짐이 거울에 비치듯이 명확하니 함부로 치료하여 요절하는 우환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편집하였는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서술하고 있죠. 앞에 이 목차에 나온 그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편집이 되었는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기신, 장부에 관한 것을 네 편. 그래서 여기 내경이라고 그러죠. 내경편. 내 안에 몸의 풍경. 그 당시에는 우리 어떤 현대 생리학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기신이에요. 신이라는 그런 상징을 갖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주로 작용하는 게 장부잖아요. 장부가 이제 우리 말하는 오장육부. 정기신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현대 생리학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게 분자 레벨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다 밝혀져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이거를 정기신 이론 갖고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 머리, 팔, 다리 이런 이제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에 관해서 이제 외형편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동의보감을 우리가 이 양생학의 관점에서 우리 동의보감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내경편이고 내경편에서 이 정기신 이게 가장 핵심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에 관해서 이제 이 도가에 관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정기신 이론이 사실 도가의 이론이에요. 그 도가의 삼요와 석시의 사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삼요가 도가의 삼요가 정기신에 관한 그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석시가 뭘까요? 석가모니? 네. 금방 아시네요. 네. 그 석시의 사대라는 게
그러니까 석가모니 이론이니까 이게 불교 이론이겠죠. 네. 불교의 4대라는 이론은 그거예요. 지수화풍. 이 세상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지수화풍이 뭔지는 아시죠? 땅과 땅지, 물, 물. 예. 풍, 바람? 지수화풍. 바람? 바람이네요. 예. 그 이제 오행 이쪽에 이제 이제 중국에서 이제 기반이 된 그런 이제 사상에서는 거기다 하나를 더 해가지고 이제 오행, 수화, 목, 금, 토로 이제 이 세상의 기본 요인을 설명했다면 이제 그 불교 쪽에서는 저쪽 인도 쪽이죠. 인도 쪽에서는 이제 4대. 그건 약간 서양 원래 인도가 그쪽 서양하고 좀 문화가 많이 같이 사실 접해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 지수화풍이 4대라는 것은 서양 철학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죠. 그것들이 그대로 불교에서도 전해져서 이제 지수화풍 요거 갖고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우리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기본 요소가 뭔지 알죠. 이 세상의 기본 요소가 뭘까요?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이 세상의 가장 기본 요소는 양자라고 배웠습니다. 양자. 이제 거기서 이제 원자죠, 원자. 우리가 물질 단위로 본다면 이제 원자 단위로 우리가 그걸 해석을 하고 있고요. 양자는 원자보다 더 작은 거 아닌가요? 이제 양자는 어떤 의식 에너지의 단계까지 그러니까요. 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정기신이라고 하니까 보통 뭐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네.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초로 치면은 초의 몸이 정이고 그러니까 진액. 그 다음에 그 초의 불꽃이 기. 예. 그럼 이제 에너지잖아요. 신은 이제 딱 초에 불이 켜지면 어떻게 돼요? 밝아요. 밝아지죠. 어두운 것이. 그게 신이에요. 그 밝아지는 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초를 키는 초를 왜 켜요? 우리 밝히려고 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작용이라는 거예요. 네. 그 목적인 거지. 초를 키는 목적이 이제 이해가 밝히기 확 위한 가네. 거지. 나 신이 아까부터 궁금해갖고 아, 이거를 이제 그 전기신에 관한 것들을 이제 약간 이제 현대 그 생리학적으로 좀 이걸 현대 생물학적으로 좀 비교해 보면요. 정은 이제 영양소가 최종 소화된 산물로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그 ATP라는 분자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는 그 ADP가 되면서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신은 그 에너지를 갖고 우리 오장육부, 이제 우리 몸의 인체가 필요한 에너지를 써서 뭔가 작용을 하죠. 움직인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것도 사실 다 움직임이죠. 따지고 보면 그 움직임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 그래서 그것은 다 목적이 있죠. 내가 움직이는 데는 다 목적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떤 목적적인 움직임을 갖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신이다 이렇게 좀 결부시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따지고 보면은 그 밑바탕이 이제 뭐 어떤 그 의식이잖아요. 그래 의식이 어떤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가 이제 어떤 분자 형태로 가게 되면은 이제 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정을 충만하게 해야 우선은 우리가 그 사람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좀 정을 충만하게 하려면은 일단 쌀이 잘 먹어야 되고 영양이죠, 영양.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하늘 기운, 우주적인 에너지가 만나서 이제 우리 몸에 어떤 그 원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밥만 먹어도 안 되고 이제 숨만 쉬어도 안 되고 밥도 먹고 숨도 쉬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몸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이제 도가와 의학 이렇게 이제 지금 두 부류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왜 우리가 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때는 두 가지 경우예요.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싶거나 아니면 아파서 병이 나서 병을 낫게 하고 싶거나 그때 몸을 내가 관심이 이렇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몸을 더 건강해지고 싶다라는 이런 욕망들이 만들어낸 그 어떤 방법, 그걸 우리가 양생이라고 그러고 그 양생술로 만들어진 게 이제 도가의 그런 방법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병을 낫고 싶다라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의학이고 그 여기서는 의서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편집을 할 때 이 도가와 이제 의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도가에서는 도가는 그 정밀함을 얻었고 그다음에 이제 의서를 포함한 의문에서는 그 대강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만 보면 지금 이 동의보감을 편집하는 편집자는 도가가 훨씬 더 우리 몸에 대해서 더 정밀함을 갖고 이 의서들은 대충 본 거라는 거예요. 관점이 대충 본 거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도가의 어떤 이런 양생술에 좀 더 이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걸 이게 편집에 관한 이런 글에서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집 내니까요. 앞으로 정기신 이론은 이후에 그 내경편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지거든요. 하나하나 떼서 다뤄져요. 정이 뭐냐, 기가 뭐냐, 신이 뭐냐가 굉장히 길게 다뤄지니까 그때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라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고인들이 처방에 넣은 약재의 양과 수가 너무 많아 결국 모두 마련해 쓰기가 어렵고 국방의 처방은 한 첩에 들어가는 약의 수가 더욱 많으니 가난한 집에서 어찌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득효방과 의학정전은 모두 한 첩에 5돈을 기준으로 쓰니 너무 경솔하고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한 처방에 4 내지 5종이면 5돈도 가능하겠지만 20 내지 30종의 약이면 어떤 약재는 겨우 한두 푼이 들어갈 뿐이니 성미가 미약하여 어찌 효과를 바라겠습니까? 근래 고급 의감과 만병회춘의 약은 한 첩에 7 내지 8돈에서 한 양이 되니 약의 성미가 보존되고 양이 적절하여 요즘 사람의 몸에 맞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두 이 방법을 따라 절충하여 한 첩으로 하여 약을 제조하는 것이 편리하고 쉬울 것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동의보감에 이제 또 이 저술 목적이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존의 지금 처방들을 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다는 거야. 종류가 많고 약의 그 양량은 적어서 그걸 다 이 약을 사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많이 지불하는데 별로 약효는 그렇게 미미했다. 그래서 여기는 양량은 줄이고 대신 그 약 종류는 줄이고 그 종류의 양은 늘려서 효과는 더 보게 하면서도 비용은 더 줄이고자 하는 것이 이제 동의보감에서 이제 하는 처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 그 나오잖아요. 가난한 집에서 가난한 집에서 어찌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했다는 기존의 처방들이 너무 고가 약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값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결국 보면은
그 맨 마지막에 편리하고 쉬울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편리성과 쉬운 것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이 정말 알맹이 같은 그 지식은 쉽고도 편하거든요. 그게 우리 이제 그 퓨전 명상 로가가 지향하는 점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결국 이 동의보감을 편집한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라면 이 당시는 거의 99.9%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편리하고 쉬운 것을 제시하고자 했다. 예, 이게 이제 여기 목적에 밝혀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그 백성을 사랑하는 성상의 마음이 투영돼가지고 그래서 뭐랄까 우리가 이제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이다 그러면은 뭐 백성에 대한 사랑도 있고 뭐 가족에 대한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우리가 하나의 생각의 주체잖아요. 생각이 주체고 신의 주체잖아요. 우리가 아까 우리가 배웠던 신. 그러면은 어떤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일까요? 모든 이의 어떤 뭐랄까 모든 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 좀 말이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천부경에서부터 고대에서부터 이제 뭐 홍익인간 들어보셨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뭐 과거 옛날에는 그렇지가 못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그런 깊이 좀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철학이라는 것은 이제 근본 진리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찾아가는 건데 그럼 어떤 사랑이 가장 바람직한 뭐 꼭 위대하다고 하기까지 하기보다는 어떤 것이 가장 근본적인 사랑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모님의 사랑이냐 뭐 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이냐 뭐 아니면은 임금님이 백성에 대한 사랑이냐 이것을 떠나서 나 자신이 나 스스로가 이 사랑의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체가. 네. 우리가 신이 어디 뭐 멀리 있는 신도 있고 내가 신의 존재잖아요. 아까 전기신 배웠잖아요. 전기신. 그럼 내 신의 작용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행동이나 말도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본바탕이 내 자신이 그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밝은 미소처럼 가꾸는 것이 그래서 이 근본 진리가 되는 것이다. 답이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 그 진리가 우리가 뭐 수많은 사상이 있고 뭐 예술이 있고 철학이 있고 그렇지만은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은 나 자신이 그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참으로 심오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정말. 얘기는 뭐
역사 이전에 누가 하신 사람이 이런 말씀 하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 정말이에요. 그것이 제가 여태까지 수련해가지고 그 깨달은 바는, 이 나 자신이 예. 사랑의 존재가 돼야 된다. 그 우리 이랑님이 항상 그 이타적인 삶에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저도 거쳤잖아요. 나란 존재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뭐, 가족은 물론이고, 뭐, 친구, 넘어서 나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뭔가 누군가에게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어느 누구라도 다 생각하는 바일 거예요. 근데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 답을 이제 제가 수련하면서 알은 게 내가 사랑이지 않으니까. 내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싶어도 해주고 나면 거기서 오는 걸 바라고 오지 않았을 때 또 실망하고 이제 그런 한계점에 부딪히면 오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것이 궁극의 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몸과 의식을 밝은 미소처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거기에 가까워지는 내가 변해가는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그 방법들을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내용도 결국 보면 수련 방법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수련 방법을 찔끔찔끔 이제 수련 양은 찔끔찔끔인데 수련 방법은 많아서 진짜 돈은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돈은 많이 쓰는데 효과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주 핵심적인 수련 방법은 줄이고 대신 그거를 아주 깊게 할 수 있게 우리 지금 로가 그 기본 동작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양은 줄이고 동작의 종류는 줄이고 대신 그거를 오래 길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처방이 그렇게 해서 그렇죠. 가난한 집 수련 잘 못하는 이런 많은 어리석은 대중들이 편리하고 쉽게 쉽게 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취지가 같은 거야. 우리 퓨전 명상 로가와 동의보감의 취지가 같다. 아주 박수 쳐요. 아주 해석이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금랑님이 세 번째 한번 읽어주실까요? 세 번째. 고인은 의학을 배우려면 먼저 본초를 읽어서 약성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초는 넓고 번잡하고 여러 의가들의 이론이 한결같지 않으며 요즘 사람들이 모르는 약재가 태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현재의 처방에 쓰는 약을 모으고 단지 신농 본경 일화자주와 동원 단계의 중요한 말을 실었습니다. 또 중국의 약과 우리나라의 약을 기록했는데 우리나라 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이름, 산지, 채취 시기, 음건, 양건의 방법을 기재하였으니 갖추어 쓰기에 편리하여 멀리서 구하거나 얻기 어려운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네, 이것도 뭐 같은 이제 그 맥락이죠. 그 편리해서 구하기 쉽게. 기존에 이제 약재들은 이제 중국 의서들을 뺏기다 보니까 약재 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중국 이름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백성들이. 근데 이거를 이제 다 우리나라에 나는 약재 이름으로 다 바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이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불리고, 그게 어디서 가면 구할 수 있고, 그게 언제 그걸 채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려서 쓰는지까지 이제 다 기재를 했다는 거예요. 음건이야.
음지에서 말릴 건지 햇볕에서 말리는 건지. 그래서 이게 쉽게 우리가 편리하게 백성들이 그것만 알면 그러니까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내가 약을 지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잘 소화해서 우리의 언어로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소화해서 표현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모든 이 학문을 한다는 것은 그냥 남의 것을 갖다가 베끼고 짜집기 하는 게 학문이 아니고 일단 배워야 되겠지만 그것을 내가 소화를 해서 나만의 언어로서 다시 표현이 돼야 된다. 네. 그런 이치하고 똑같은 것 같네요. 여기서 고인이라는 것은 뭐 옛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네 번째. 왕절제가 말하길 동어는 북의인데 나겸보가 그 법을 전수받아 강소와 절강 지역에까지 명성이 알려졌다. 단계는 남의인데 유종후가 그 학문을 이어받아 섬서 지역에까지 명성을 떨쳤다라고 하였으니 의가에서 남북의 명칭이 있어 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에 치우쳐 있으나 의학의 도는 면면히 이어졌으니 우리나라의 의학도 동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울은 만물을 밝게 비추어 형체를 놓치지 아니합니다. 이 때문에 원대의 나겸보가 위생보감을 짓고 명대의 공신이 고금의감을 짓고 모두 감으로 이름을 삼았으니 그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책을 펼쳐 한번 보면 병의 기륭과 경중이 맑은 거울처럼 환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동의보감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고인이 남긴 뜻을 흠모하기 때문입니다. 네. 동의보감을 어떻게 이름을 붙였느냐는 거에 관한 얘기죠. 이제 그 동의보감의 뜻을 알겠죠. 예. 어쨌든 여기 우리가 동쪽 지역에 있으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보면 그죠? 동쪽에서의 어떤 의학적인 것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아주 보배로운 그 거울이라는 거죠. 거울 감자. 예. 그래서 이게 그걸 가지고 보면 내 몸을 환히 비춰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보감이라 그래서 동의보감이라고 쳤다. 그렇죠. 옛날에 뭐 이제 중국의 남쪽에서 발달한 의학이 있었고 또 북쪽에서 발달한 의학이 따로 이렇게 아마 큰 줄기를 이루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있는 한반도 쪽에서도 의학이 전해져 왔는데 이제 그것들을 다 이렇게 참고해서 이제 이 자체가 동의보감 자체가 거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뭐 그런 뜻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 같네요. 안 그러면은 이제 또 공부하는 사람들 거기 찾아봐야 되잖아요. 거기 안 봐도 된다. 이것만 봐도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챕터는 이제 역대의방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그 과거의 역사적으로 이제 어떤 의서들의 처방들이 있었느냐에 관한 건데, 그게 보면, 천원옥책이라는 이제 복희씨 시대의 저작부터 정말 이제 고대, 그죠? 전설적인 그 책부터 해서. 그렇죠. 네. 이제 태어복희라는 분이 계셨는데. 신동 씨도 사실 그 전설적인 인물이죠. 다 이게 이제 지금 한 5,000년 전, 5,000년 전의 어떤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초, 뭐, 영추, 소문, 이게 이제
이게 3,000년 전에 이제 문헌인데 여기서부터 사실 의학이 시작된 거예요. 황제 헌원, 네, 네, 영추 소문 여기서 이제 그리고 이 그 동의보감은 이 황제 내경을 가장 이제 이 동의보감을 쓴 텍스트는 황제 내경이죠. 황제 내경은 모본으로 해서 동의보감을 다른 의서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편집했다. 이렇게 뭐 좀 보면 무방할 것 같고요. 그래서 쭉 이제 의서들이 편집한 의서들이 쭉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의서도 나중에는 이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은 이제 뭐 명나라까지 내려와서 원나라 쭉 계속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본국, 예, 본국이 이제 조선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조정조 여기 의방유치 항약 집성방 64번의 참고 문안 보면 예, 의방유치 항약 집성방 이거 옛날에 국사 공부할 때 나왔던 외워야 할 대상. 예. 그래서 본국 조정조가 문관 의관에게 명하여 참집하도록 한 것이다. 그것도 이제 여기 다 참고 문헌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문헌이 65개 의서를 가지고 예, 이 동의보감을 편집했다. 그 중에서 가장 근간은 이제 황제 내경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영장. 그러면 신영장부도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아까도 보셨지만 그냥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원래 이 현대 의서들을 보면 거의 그림이 거의 뭐 80% 이상이거든요. 예. 왜냐면 그림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그 기능들을 글자만 갖고는 도저히 이해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은 이제 그게 해부학이라든지 이게 생리학이 정밀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걸 다 이제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인데 이제 이때만 해도 사실은 그게 좀 정밀하지가 않았던 거지. 해부학도 정밀하지가 않고 그래서 유일하게 동의보감에 나오는 이 그림이 딱 요거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림이 한 장. 그게 이제 신형 장부도 그 몸의 형태와 장부에 관한 그림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냥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현대 좀 이 해부도 인체 해부 그림하고는 조금 이제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계략적으로 아까도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의서가 그냥 대략을 다룬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의학 수준이 사실은 이제 대략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림도 인체에 관한 그런 그림도 굉장히 대략적으로만 보여지고 이제 중요한 이제 장부들만 이제 그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5장 6부만 거기 보시면 이제 그 가운데 폐와 심, 예, 그 심장, 폐와 심장, 그다음에 흉막이 있죠. 흉막이 보이고 그 밑에 위, 소장의 위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대장, 그죠? 그다음에 맨 밑에 방광, 예, 거기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수도라고 하는 이제 수도 물이 나가는 길이잖아요. 오줌이 이제 나가는 그 수도, 곡도, 이거 곡식이 나가는 길이니까 이게 그렇죠. 항문이 되겠죠. 예, 예. 여기서 이제 그다음에 미려관 우리 저기 아라리님이 늘 강조하시는 그 꼬리뼈에 있는 그죠? 그 꼬리뼈 부분을 이제 미려관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쭉 이제 그리고 이제 5장 6부가 그려져 있고 거기 척추가 그려져 있어요. 사실 이제 이게 그 당시도 인체에서 척추가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척추가 쭉 그려져 있고 척추에 대한 거기 이 가운데 그러니까 그 가운데를 녹로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위치를 녹로관이라고 표현했고 이 목에 올라가는 부분은 옥침관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그 머리 정수리 부분을 니환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우리의 뇌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해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수가 우리 척수할 때 그 숫자잖아요. 이게 보면 이게 현대 생리학하고도 동일한데 뇌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척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척추하고 그죠?
연결돼 가지고 그 척추는 그 뼈를 얘기하는 거고 척수는 그 뼈 안에 있는 수초라고 하죠. 그렇게 그게 결국 신경 다발이에요. 신경 다발이 이렇게 그 신경 다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뼈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척추야. 그래서 그 신경 다발이 쭉 내려가서 그 신경 다발과 연결된 게 뇌야. 그 신경 다발이 뇌도 결국 따져보면 다 신경 다발이에요. 신경 다발이 뭉쳐져 있는 건데 그게 엄청나게 많이 뭉쳐져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척수는 그 신경 다발이 그 연결된 그게 같이 이렇게 이제 실처럼 내려가서 척추에서 꼬리뼈까지 쭉 그걸 우리는 중추신경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추신경계가 같이 이렇게 여기는 이제 척수에 대한 그런 신경에 대한 표시는 없지만 결국 뇌가 이게 그래서 수라는 게 그 척수의 수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수가 신경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신경의 바다를 이 뇌는 신경이 바다, 신경세포가 바다처럼 돼 있다. 그게 이제 우리 현대생리학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그 신경 따발의 바다가 뇌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여기 후죠, 후. 예. 후는, 여기서 이는 이제 그 목구멍, 후는 이제 그 숨구멍. 예. 그래서 숨구멍하고 그래서 후는 이 폐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멍이 두 개잖아요, 안에서. 그죠? 두 개에서. 그래서 음식 먹었다가 얘가, 숨구멍으로 넘어가면 쌀에가 들려서 뱉어내죠. 이것도 참, 되게 미묘한 부분이죠. 이게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이 숨 쉬는 것과 먹는 게 동시에 거기서 이 조절을 해주는 이게 굉장히 정밀한 작업이에요. 거기다 말까지 해. 예, 이게 굉장히 정밀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굉장히 어려워. 이 말을 할 수 있게 진화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다른 모든 요인들을 다 제쳐두고라도 이 목에서 이 숨구멍과 이 목구멍을 조절해가면서 이 말을 탁탁탁탁탁 잘라내면서 이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건 음성이 음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으앙 이렇게 하면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분절이 없지. 이 분절이 되려면 여기서 탁탁탁탁탁 그 소리를 잘라내줘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진화적으로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동물종들이 있지만 오직 인간만이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 이 말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간은 문화를 갖게 되고 이렇게 거대한 어떤 우리 집단을 형성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우리 현대 생리학에서도 중요한 그 장기와 척수,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앞에 배꼽, 이게 배꼽 제자거든요. 배꼽에. 예. 배꼽이 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주름이 이렇게 막 잡혀 있는 거를 이제 단전호흡을 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또 설명하는 책도 있죠. 그리고 그 뒤쪽에, 그리고 거기 소장 뒤쪽에 거기 이제 간하고 담하고 신장이 세 개가 이제 그 척추에 붙어가지고 척추 쪽으로, 예, 척추에 간담과 신장을 거기다 표시를 해놨어요. 예. 이제 우리가 이거를 미려관, 녹로관, 옥침관 이거를 이제 3관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뭔가 좀 있어 보이게 네. 막 어렵게 표현하면서 그런 데는 유용한데 네. 이거는 사실 잘 모르셔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건데 이제 미려관은 우리가 선추하고 미추, 꼬리뼈하고 이 성골 그 사이에 기운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정묘한 기운의 덩어리가 형성이 되면 에너지가 형성이 되면은 저절로 이렇게 열리는데 이제 그것을
미래관을 혁파한다, 막, 네. 내가 혁파하려고 하면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로. 저절로 되는 네. 거지. 그래서 뭐 혁파라는 말이 뭐 이상한데 다행이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한의학적으로 보면 창강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참 이런 옥침관이니 뭐 이런 용어를 쓴 게 참 신기해요. 미래관. 척추 모양도. 그러니까. 척추 모양도.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통과하기가 좀 어렵게 좁아지는 부분인데 네. 이 관이라는 게 이제 약간 뭐 난관이라는 뜻하고도 뭐 난관하고도 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꾸 뒤로 이렇게 쭉쭉 빼주라고 하시는 말씀이 혹시라도 저기에 좀 응? 문이 열릴 거예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거기에 이렇게 네. 강한 기운이 형성이 돼야 네. 아까 우리가 알 얘기했는데 그 양자적인 에너지가 형성이 돼야 그게 이제 우리가 척추 안으로 기운의 어떤 소통이 원활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은 뭐 이렇게 많이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크게 뭐 이렇게 어려운 말 써가면서 하면은 이게 어려우니까 나무의 뿌리를 회복한다. 그래서 나무가 뿌리에 의지해서 움직이는 원리로 몸을 풀어주고 몸이 풀어지고 이제 숨이 뿌리에까지 쉬어지면은 우리가 기운을 증폭시키는 호흡을 할 수가 있고 이 기운을 증폭시켜서 우리 몸에 이런 경락이 또 피부가 숨을 잘 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면 그런 이제 양자적인 에너지를 강하게 네. 이렇게 그런 에너지가 모아지는 시기가 오는데 그런 에너지가 모아지면은 자연적으로 이게 미래관이 열리고 그거는 이제 어떤 의식적인 에너지가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의학적으로는 밝힐 수가 없는 것이고 네. 양자적인 단계를 뭐 의학적으로 밝히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만 이게 3관이다 그러면은 뭐 이제 미려관, 녹로관, 옥침관이 있는데 뭐 자세히 좀 몰라도 된다. 몰라도 된다. 예, 결론은 그거예요. 그거 막 모르면은 막 못할 거 전혀 뭐 큰일 날 것처럼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요거 다음 신형 장구도와 관련해서 이제 요 그림은 뭐 전반적으로 다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이제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이랑님께서 손진이니 천지에서 존재하는 것 가운데 사람이 가장 귀중하다. 둥근 머리는 하늘을 닮았고 네모난 발은 땅을 닮았다. 하늘에 사시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사지가 있고 하늘에 오행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오장이 있다. 하늘에 육국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육부가 있고 하늘에 팔풍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팔절이 있다. 하늘에 구성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구규가 있고 하늘에 12시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12경맥이 있다. 하늘에 24기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24개의 수혈이 있고 하늘에 360도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365개의 골절이 있다. 하늘에 해와 달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두 눈이 있고 하늘에 밤과 낮이 있듯이
사람은 잠이 들고 깨어난다. 하늘에 우레와 번개가 있듯이 사람에게 희노가 있고 하늘에 비와 이슬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눈물과 콧물이 있다. 하늘에 음양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한열이 있고 땅에 샘물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혈맥이 있다. 땅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나듯 사람에게는 모발이 생겨나고 땅 속에 금석이 묻혀 있듯이 사람에게는 치아가 있다. 이 모든 것은 사대와 오상을 바탕으로 하여 잠시 형을 빚어 놓은 것이다 라 하였다. 네. 이제 고대 사람들이 이제 인체를 보는 관점이에요. 관점인데 그 아까 뭐 신영장부도에서 보는 이런 어떤 좀 어떤 계략적인 어떤 이런 해부학적인 지식과 더불어 이것들이 이제 자연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 자연 이게 이제 동양의 고대 인본주의적 전통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 이제 이 자연 만물도 사람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질서가 그대로 인간의 몸에도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본 거죠. 뭐 사시는 이제 추나추동이잖아요. 그죠? 추나추동, 우리 팔이 두 개, 다리가 두 개 있는, 이게 사지라고 그러죠. 네 개. 사지가 있는 이유가 추나추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뭐, 약간 이제 그냥 매칭 시킨 거죠. 비슷한 것들, 자연에서 어떤 이런 모습들을 우리 인체의 어떤 구조와 매칭 시킨 그런 개념들이에요. 뭐, 오행 같은 경우는 이제 수화목금토가 있듯이 우리 오장과 오행을 같이 이렇게 매칭을 시키고, 육국은 이제 동서남북 상하를 얘기해요. 육국은 동서남북 상하가 있듯이 그렇고, 뭐 팔풍은 팔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얘기하고, 이제 팔절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8군데에서 불어오듯이 우리 관절도 8개 관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깨, 팔꿈치, 고관절, 무릎관절,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하면은 이게 8개 관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절을 파악할 때도 이게 이제 그런 자연의 현상과 같이 매칭을 시킨 거고, 구성이라고 하면 이제 9개 이제 별인데, 그게 뭐, 태을, 섭재, 헌원, 초요, 천부, 청룡, 함지, 태음, 천을, 이런 고대 이제 그 천문관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별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는 그 9개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와 이제 매칭해서. 그래서 9개 구멍이 눈이 2개고요. 코 하나, 콧구멍도 2개. 참, 구멍을 얘기하니까 콧구멍 2개. 입구멍 1개, 귓구멍 2개, 오줌구멍 1개, 그 다음에 똥구멍 1개. 이렇게 해서 이제 9개. 그걸 구규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뭐 24기는 24절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 24개의 그 경락, 그 양쪽으로 해서 12경락 있잖아요. 12경락이 양쪽으로 해서 24개 이렇게 이제 그 경락 자리를 이제 얘기하는 것 같고, 4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수화풍을 얘기하고요. 5상은 인의 예지신, 이게 이제 유학에서 얘기하는 인의 예지신, 요걸 이제 5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다 이 4대와 5상, 이게 우리 이 세상을 구성하는 원리가 가장 기본 물질을 4대로 본 거잖아요. 지수화풍.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물질의 가장 기본 요소를 4대로 본 거고, 5상은 인의 예지신은 이거는 우리 정신적인 기본 요소죠. 우리가 물질의 기본 요소인 4대와 인의 예지신이란 정신 기본 요소가 합쳐져서 우리 인간의 형상을 빚어 놓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고대의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가장 가깝잖아요. 이 우주에 지금 얘기하는. 네. 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소우주다 이렇게. 그게 이제 현대 이제 생물학에서 진화론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진화 단계를 많이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주의 그런 원리들을 우주의 원리가 가장 화려하게 펼쳐져 있는 존재가 인간이야. 지금 뭐 그 모든 이제 우주의 원리들이 다 모든 이 사물과 모든 것들이 다 스며져 있는데 뭐 아주 지금 그 단세포도 있잖아요. 아주 단순한 우주 그 원리만 갖고도 살아가는 그 생물들이 많거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테리아 뭐 그죠? 그리고 세균들 그리고 뭐 굉장히 단순한 원리만 갖고도 우리 훨씬 더 우리보다도 숫자도 많고 사실은 우리 지구는 어떻게 보면 박테리아가 훨씬 더 많이 점령하고 있는 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런데 이 인간은 굉장히 복잡한 이런 메커니즘들을 우주의 원리들을 첩첩첩첩이 겹겹이 쌓아서 굉장히 복잡한 원리가 다 구현되어 있는 현재 지금 지구상에 있는 그 생물체 중에서 가장 우주의 원리가 화려하게 펼쳐져 있는 그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복잡한 존재를 다 분화별로 그것을 살리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두통약만 해도 뭐 여러 가지잖아요. 두통약도 있어야 되고 뭐 부정약도 있어야 되고 뭐 치통약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이 우주의 별이 몇 개예요? 셀 수 없이 많죠. 그러면은 우리가 무한정 사는 것도 아니고 무한정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 가장 그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접근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양자적인 단위, 의식을, 그 에너지를, 이렇게 생명됨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이 제일, 이게 확실한 방법이다. 직접 수혈받는 거예요. 생명력. 그렇죠. 이제, 요즘에, 많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코로나19, 가장 최후의 치료 방법이 뭐예요? 코로나19의 가장 최후의 치료 방법. 면역력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면역력을 살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건강의 3요소를 충족시켜야 되는 거죠, 이제. 건강의 3요소. 기혈순환, 계속 반복해야 돼요. 심실안정, 영양인데, 그것의 근본 바탕이 뭐냐. 우리가 그 생명됨의 에너지. 네. 아까 우리가,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정이 있어, 정.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정묘한 게 이제 기이고, 그것보다 더 정묘한 게 이제 신인데, 그 신이 양자적인 그런 차원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현대의학에서는 분자의학이 있잖아요. DNA, RNA, 이렇게, 그 DNA를 손상된 DNA를 복구시키는 게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세포를 살리는 거예요. 세포를 살려야 장부가 살아나고, 장부가 살아나야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그 분자의학적인 관점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그 이전에 그 DNA가 손상이 잘 안 되려면은 그거는 이제 분자적인 관점이니까, 우리가 영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어떤 그 영양을 활용하는 작동 원리를 원활하게 하려면은 그 역시 우리가 근본적인 그 생명 에너지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 우리 만물을 생명되게 해주는 에너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태양은
자, 태양이 없으면은 모든 생명의 불꽃이 꺼지겠죠. 그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를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중심까지 잘 유입시키고자 하는 방법이 이제 뿌리를 잡고 효과적으로 다 소통을 시키는 원리적인 움직임인 거죠. 그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뿌리로 호흡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고 그 뿌리의 생명 에너지를 충만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호흡 방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묘한 그런 생명됨의 에너지에 호흡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의 표정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근본 생명 에너지를 내가 느끼면서 호흡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이 어떤 그런 생명력을 가진 소우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우주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이잖아요. 모든 것을 포함해서 네.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세포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자체로서 생명인데, 그것이 잘 작동하게 해주는 근본 에너지가 우리가 호흡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하고 가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네. 어쨌든 이 알아듣겠죠.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 모든 것은 4대 5상을 바탕으로 하여 잠시 형을 빚어놓은 것이다. 잠시 형을 빚어놓은 것이다라는 거니까 이게 계속 존속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고정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잠시 빚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간 다시 4대와 5상, 원래 이 원소, 지금은 현대 개념으로 말하면 원자, 그 양자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다시 흩어진다는 거지.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형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잠시 빚어놓은 걸로 이해를 하시는데, 근데 이 형이 우리가 주인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인은 의식이잖아요. 의식. 그래서 이 의식은 이 4대와 5상이 어떤 그 의식의 숨결이라고, 입김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주인은 의식인 거죠. 그래서 양자가 의식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의식 에너지의 세계. 그래서 그 의식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 의식의 존재이지, 우리가 단지 형의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형이 아니고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을 이렇게 밝은 미소처럼, 좀 의인화해서 얘기하자면은 천사처럼, 미소 천사처럼 이렇게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방법이고, 심신 안정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갈 것인가, 심신 안정. 그러면 우리 밝은 미소 같은 그런 몸과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세미나에서 마지막 이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단계가 사람의 형은 긴 것이 짧은 것만 못하고 큰 것이 작은 것만 못하며 살진 것이 마른 것만 못하다. 사람의 색은 흰 것이 검은 것만 못하고 옅은 것이 짙은 것만 못하며 엷은 것이 두터운 것만 못하다. 더욱이 살찐 사람은 습이 많고 마른 사람은 화가 많으며 흰 사람은 패기가 허하고 검은 사람은 신기가 넉넉하다. 사람마다 형색이 이미 다르면 오장육부 역시 다르기 때문에 외증이 비록 같더라도 치료법은 매우 다르다고 하였다.
사람마다 그 주단계는 원나라 사람이고요. 이제 원래 이름은 주진형이라고 그래요. 1281년도에 태어나서 1385년에 사망을 했네요. 이 사람이 살던 지방이 단계 지방이래요. 그래서 옛날엔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이제 이렇게 호도 붙이고 해서 아마 주단계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사람의 외양을 보고 이렇게 계략적으로 이렇게 뭐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거를 이제 주단계의 이제 얘기를 빌어서 얘기했는데 좀 엉성하죠. 예,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좀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좀 반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색깔이 흰 것이 더 좋을지 검은 것이 더 좋겠어요? 지금의 어떤 미적 기준으로 본다면, 그죠? 피부가 희고, 옅고, 엷고, 이제 뭐 살찐 경우는 이제 요즘도 뭐 좀 이제 기피하지만, 그 다음에 뭐. 길고 짧고. 그쵸. 길고, 이게 오히려 요즘에 다 이 미적 기준이잖아요. 지금 건강의 관점에서 생각한 거지 미적 관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건강의 기준이라는 게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한 느낌이에요. 그 사람이 건강해 보이는 사람은 우리는 아름답게 느끼는데 이게 우리가 외형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의 개인적인 그 관점, 주관과 그다음에 그 시대의 문화적인 요인들이 더 작용해서 그 시대 때는 이제 저런 사람들 키 작은 사람들이 더 선호되는 시대가 또 있었고, 그죠? 뭐 그런, 그죠.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 관점도 좀 녹아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좀,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불변의 어떤 이제 이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요, 이렇게 키 큰 사람이 싱겁다고 하잖아요. 키 작은 사람이 야무지고 정말 여러 가지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뭐 그렇다고 키 큰 사람이 뭐 그런 것보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조금 키 큰 사람은 좀 싱거워요. 조그만 사람은요, 이렇게 막 똘기로 뭉쳤다고 해야 되나? 자주 건강하고 작은 고추가 맵다는 그것 봐. 근데 이제 맞죠.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너무 길다 보면 허리도 아파요. 예, 허리도 많이 필요해. 굽죠. 쉽게 옆으로도 잘 이어지기도 쉽고 앞뒤로도 이어지기도 쉽고 이제 그래서 키 큰 사람이 딱 똑바로 딱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고, 그래서 뭐 어떤 지구적인 생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키 크고 또 덩치 크고 살찌고 뭐 이러면은 문제가 많아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저울은 한정돼 있는데 너무 많이 소모함으로써 여러 가지 뭐 이제 식량도 많이 필요하고 차도 커야 되고 집도 커야 되고 침대도 커야 되고 엄청난 자원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서도 이제 그만큼 어떤 많은 수고가 필요한 거죠. 뭐 근육 이게 너무 오람하고 좋은 경우에는 또 그만한 에너지 소모가 필요하고 또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노폐물이나 활성산소도 더 많이 생기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자기 스스로 이제 가꿔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이제 각 사람마다 또 오장육부도 다 다르고 뭐 남는 거 부족한 것도 뭐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치료법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건강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 기혈순환, 심신안정, 영양을 우리가 충실히 하면서 이렇게 급한 불은 꺼야 되겠지만은 뭐 약을 써야 되겠지만 이렇게 평상시에 그 건강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면은 소중한 걸 알면 자기 스스로 이제 어떤 것이 참 건강에 좋은 것들인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세미나 할 건데 뭐 더 이제 말씀하실 분 추가적으로. 오늘의 소감이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그래도 처음 제가 참여하게 됐는데, 많은 것을 알았다기보다 이제 조금 정기신에 대해서라도 제가 조금 이제 이해하고 알았다는 거가 제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책에서도 정기신, 뭐, 단전호흡, 예. 근데 정기신이 그렇게 정확하게 막 설명이 돼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한자를 이렇게 풀이하면서 했더니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알게 됐고 조금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게 됐어요. 정기신에 대해서. 그것만 해도 저는 오늘 성과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정기신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정말 궁금했어. 정기신이 과연 뭘까? 뭐 차츰 익숙해지시죠. 네. 네, 처음에는 좀 낯설어도 아라리님이 비교해 주신 그 초와 촛불 그거 맞아요. 키는 이유 기운 뭐 이런 걸로 비교해 주시니까 아주 이해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네, 그거는 제 창작물은 아니고 이 전에 훌륭하신 분들이 다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사실 비유적으로 이제 그게 개념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비유적으로 그렇게 또 해석을 했는데 아까 잠깐 우리가 그 현대 생물학적인 분자 좀 개념으로 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아마 분자에 대한 개념들이 없으셔서 잘 이해가 안 되셨을 텐데 그거를 분자에 대한 이해가 조금만 되시면 아주 명쾌하게 이해가 돼요. 이 현대 생물학에서는 너무나 더 자세하게 그 메커니즘들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차차 조금씩 더 이제 좀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두님 오늘 마지막으로 총평하시면서 오늘의 총평입니다. 글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수련에 다가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어주는 것 같아서 감사한 생각 들었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박수 한번 치고 오늘 네.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